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각종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미국 속으로 오늘은 이미 버스나 전철과 같이 대중교통수단의 하나가 된 우버의 팁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포틀랜드는 비교적 팁에 관대한 도시입니다. 식당은 물론이고 커피숍에서도 관행처럼 팁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버 기사에게 주는 팁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나름대로 팁 문화가 잘 정착된 나라입니다. 자기가 받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총액에 비례해서 일정 비율을 팁으로 줍니다. 그런데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팁이 어떤 의무처럼 변질되었고 그 비율이라는 것도 너무 올라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던 1978년도만 해도 식당 종업원에 대한 팁은 10%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물론 팁 문화가 없던 한국에서 온 저는 그마저도 아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 언제인가부터 15%를 지나 이제는 20%가 정상처럼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라 단말기를 들이대고 15%, 20%, 25% 중에서 고르라는 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행태는 업종을 불문하고 벌어지고 있는데 커피 한 잔을 픽업해도 팁을 낼 거냐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공유 차량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과연 우버 기사에게도 팁을 주어야 하는지, 또 준다면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9년 우버가 처음 나왔을 때 그들의 경쟁자는 택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택시와 다른 점을 강조했는데 현금이 없어도 된다는 점을 특별히 부각시켰습니다. 즉, 모든 요금은 승객이 미리 등록한 크레딧 카드로 자동 결제되며 팁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버의 주장은 제대로 먹혀서 단번에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불결하고 불친절하고 비싼 요금에 팁까지 주어야 했던 택시에 불만이 많았던 승객들이 순식간에 우버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리프트가 나오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버의 경쟁자는 택시가 아니라 리프트와 같은 동종의 차량 공유 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리프트의 승객 앱에는 기사에게 팁을 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사들은 우버 대신 리프트로 몰려갔습니다. 결국 우버도 초기의 정책을 포기하고 우버 앱에 같은 기능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팁을 주는 기능을 디폴트로 집어넣음으로써 이 과정을 꼭 거치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버 승객의 60%는 평생 단 한 번도 팁을 준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팁을 주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의 경우는 기사 면전에서 요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팁을 안 줄 수가 없지만 우버는 그냥 내려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 둘째, 우버 기사는 우버와 계약한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셋째, 만약 승객 모두가 우버 기사에게 팁을 주기 시작한다면 우버는 자기들이 기사에게 지불해야 될 몫을 그만큼 줄일 것이다. 팬데믹 전 약 1년 반 정도를 우버 기사로 빡세게 일했던 저의 경험에 의한 팁에 대한 비과학적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버 승객의 3분의 1은 팁을 준다. 둘째, 팁을 주는 사람 중 10명의 1명은 현금으로 준다. 셋째, 거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평균 팁의 액수는 3불이다. 넷째, 팁의 후한 부류는 공항 승객, 관광객, 팁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맨,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승객, 그리고 말을 많이 시키는 승객 등이다. 다섯째,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중장년이 팁에 후하다. 여섯째,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팁에 짜다. 일곱째, 한국 사람을 포함하여 팁 문화가 없는 아시아는 대체로 팁을 주지 않는다. 어느 눈이 많이 오는 날, 한 남루한 여인이 제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씨에 자기 호출에 응해주어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처한 부탁을 합니다.
집에 가면 당분간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데 나가서 담배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길도 험한 상황이라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왕년에 담배를 즐겨 폈던 사람으로서 그녀의 심정을 모른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목적지인 자기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지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찰을 모두 저에게 주었습니다. 얼핏 보니 꼬깃꼬깃한 잔돈이었는데 나중에 세어보니 33불이나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잊지 못할 팁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받았습니다. 무슨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30대 젊은이가 차를 타기 전부터 누군가와 전화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자기 약혼자의 문제로 자기 아버지에게 심하게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F자가 들어가는 욕을 해가며 소리를 질렀는데 나중에는 울기까지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너의 크리스마스를 망쳐서 미안하다. 대신 팁으로 20불을 줄게 라고 말하며 내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10불 정도 거리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20불을 팁으로 보탰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우버기사는 누가 얼마를 주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운행이 끝날 때마다 팁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승객들은 나중에 별점과 함께 팁을 주기 때문에 팁과 승객을 매치시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버 승객들은 팁에 대한 그 어떠한 의무감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승객들이 내리면서 팁은 앱으로 줄게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경우 그들은 through the app 혹은 on the app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버가 말합니다. 팁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전적으로 이 견해에 동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대방은 물론 본인까지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말에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팁은 나눔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버기사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입을 위해 위험한 운전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꺼이 팁 문화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의 새 구독자가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